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요, 귀를 씻고 잤다, 눈도 씻고 잤다 하면서요, 이른바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 이게 어제 토론회를 다 삼켜버렸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일주일 남은 조기 대선의 막판에 초대형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오전에요, 정치권이 이 젓가락 발언으로 그야말로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이요. 엄청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파만파입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요, 작심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 이재명 후보를 딱 지목을 해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아는 그 형수 욕설 사건을 소환을 한 건데, 이준석 후보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올해 5월 한 고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중요 뭐뭐를 어떻게 뭐뭐 하겠다. 제가 참 입으로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학생에게 너희 어머니의 중요 뭐뭐를 어떻게 뭐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누가 만든 말이냐. 그러니까 이재명의 형수 욕설에서 그걸 듣고 이런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이거를 뭐 어떤 지금 제가 뭐뭐 하겠다 이런 부분을 삐 처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원문 그대로 이준석 후보가 아주 명확하게 발음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가족 간에 특이한 대화를 하셔서 문제가 된 건 사과했는데 가장 놀라는 것이 여성의 어디에 젓가락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질문을 민노당의 권영국 후보에게 합니다. 민노당 기준으로 여성의 어디에 젓가락을 어떻게 한다, 이런 발언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이 여성의 어디에 젓가락을 어떻게 한다, 이게 저도 어디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유명 걸그룹 에스파라고 있답니다. 유명 걸그룹 에스파의 그 멤버인 카리나, 뭐 그걸 가지고 이재명의 아들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쓴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 뭐 그거를 보고 올까요? 과거에 저 이제 유명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인데, 거기다 이제 리버의 넘김이라는 게 아마 이제 이재명 장남인가요? 무슨 뭐 도박 사이트 같은 데서 뭐 할 때 그때 닉네임으로 썼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보죠. 저기에 이제 이재명 아들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저렇게 쓴 거를 이준석 후보가 들고 나왔는데, 이 그냥 참 듣기 민망한 걸 넘어서 진짜 그 어떤 정신적 충격을 줄 만큼의 그런 그 언사였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 그대로 적힌 댓글에 적힌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시각에요,
그 당사자로 지목된 에스파 그룹, 에스파 걸그룹의 카리나가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말이죠, 빨간색 숫자 2가 선명하게 새겨진 빨간 줄무늬 점퍼를 입고, 저게 이제 이 카리나의 복수의 사진 아니냐, 2번 그러면서 마스크 쓰고 입을 가리고 저거 입 닥쳐라, 뭐 이런 의미의 사진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의 사진이 아니겠는가, 저걸 올렸어요. 지금은 내렸다고 하는데, 마치 또 비슷한 시간대 이준석의 그 문제의 발언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당사자로 지목됐던 카리나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또 저런 걸 올리니까 화제성이 그냥 아주 폭발을 했죠. 화제성이 아주 폭발을 한 거예요. 예.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한 사진 한 장이었다, 이런 건데, 근데 이게요, 토론회는 뭐 그럭저럭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요, 이준석으로부터 그 질문 공세를 받은 민노당의 권영국 후보가요, 토론회 때 미처 하지 못한 말이다 해갖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이준석 후보의 여성 성기 관련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TV 토론에서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발언이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 이런 자리에 나올 줄 몰랐다. 근데 다른 후보 비방하기 위해 꺼낸 것이라는 사실은 토론회 끝나고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형수 욕설이 아니고 이재명 아들의 그 뭐 그런 거는 이제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 권영국 후보도 몰랐을 수가 있겠죠. 토론회 끝나고 알게 됐다. 충격이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이게 여성 혐오 발언인지 물었던 그 발언은, 그 발언 자체가 여성 혐오 발언이다. 여성 혐오 발언이다. 그리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겠다는 의도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공중파 TV 토론 자리에서 필터링 없이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 발언을 했다. 너무나 폭력적이다. 너무나 폭력적이다. 따라서 이준석은 후보직 즉각 사퇴하라.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그거를 냈습니다. 냈고요. 보니까 뭐 여성단체, 여성의 전화에서도 뭐 저 이제 이준석 후보 사퇴하라, 뭐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요. 보니까 이 이준석 후보의 지역구인 동탄에 뭐 학부모들 그 맘카페 같은 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탄의 한 맘카페에서요, 어제 그 TV 토론에 있고 나서 이 동탄의 수치다. 동탄의 수치다. 부끄럽다. 이런 반응들이 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베 등 극우 커뮤니티에서나 할 말을 토론에서 하다니 최악이다. 대선 후보 토론회인 걸 알고도 저런 워딩을 한다는 게 소름 끼친다. 애들, 청소년도 같이 볼 텐데 최악이다. 40대 윤석열이다. 동탄 국회의원이라는 게 참 부끄럽다. 동탄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요. 민주당 여성 의원 중에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 이소영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우리가 폭력적 언행을 비난하고 때로 처벌까지 하는 것은 듣는 상대에게 큰 정서적 고통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언어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보고 있을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타인의 말을 인용한다는 외피 아래 폭력적 표현을 여과 없이 공중파에 송출시켰다. 많은 경우 욕설을 인용하는 것도 욕설이고 성희롱을 인용하는 것도 성희롱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문장인데, 욕설을 인용하는 것도 욕설이고 성희롱을 인용하는 것도 성희롱이다. 이게 갑론을박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주장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신의 말이 아니고 남이 한 거를 인용을 했다지만 그것도 욕설을 인용했으면 욕설이고 성희롱을 인용했으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지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썼네요. 대선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진지하게 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을 국민들이 왜 대선 후보 입에서 그와 같은 입에 담지 못한 언설을 듣고 괴로워해야 하는가. 이준석 후보는 최초 발언자, 무명의 그런 사람보다 수십만 수백만 배의 큰 스피커 갖고 있는 대선 후보다. 수백만 배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정치적 충격을 주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말 일파만파고요. 이 대선 일주일 남겨두고 초대형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여태까지 TV 토론 뭐 이게 하나 남네요. 젓가락. 이준석 젓가락 발언이 대선판 블랙홀이 되고 초대형 변수로 등장을 했다 하는 건데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해명하고 있는가? 본인의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저는 어제 TV 토론에서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오신 두 분 후보에게, 이재명, 권영국 두 분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했습니다.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하여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본인은 정제해서 언급했다고 하네요.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마주했을 때 지위고하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떠나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이 장면을 통해 저는 다시금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 또는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추상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 2017년 대선에서도 돼지 발정제 논란과 관련된 돼지 발정제 표현, 홍준표 후보였죠. 그 대학 시절 하숙집에서 뭐 있었던 얘기를 본인의 자서전에 썼는데 그때 돼지 발정제 꽤 논란이 됐었죠. 그 논란은 있었지만 홍준표 후보는 자서전의 표현이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한 바 있다. 지도자의 자세란 그와 같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뭐 이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걸로 막아질까요? 저걸로 막아질까요? 그리고요, 오늘 이준석 후보가 오늘 아침에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나갔는데 방어 무기를 돼지 발정제로 삼았습니다. 방어 무기를 돼지 발정제로 삼았는데 지난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지금 민노당이 이제 정의당에서 이름을 민노당으로 바꿨죠. 어제 그러니까 그 권영국 후보랑 같은 당의 후보였던 심상정 후보가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 돼지 발정제 문제를 굉장히 세게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방송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의 질문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그때 이미 어떤 기준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준석의 이 해명은 뭐냐면 그 당시에 심상정이 돼지발정제 그대로 돼지발정제 이거 세게 치고 나왔는데 그때는 별 얘기 없더니 내가 젓가락 발언한 것도 뭐 심상정이 돼지발정제 발언한 거랑 뭐 도낀 객낀 50보 100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방어 논리죠. 이런 방어 논리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심상정의 돼지발정제 그거랑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하고 그거나 비슷하니까 뭐 이중잣대로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이중잣대니까 이준석 너무 몰아치는 거는 너무 과도한 비판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다. 그거랑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돼지발정제 문제랑 이 젓가락 발언은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또 그 발언을 남성이 했느냐 여성이 했느냐에 따라서 또 듣는 사람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돼지 발정제를 방어 무기로 해서 이거를 해명하려는 것은 오히려 유권자를 더 무시하고 모욕하는 처사다. 뭐 또 이런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돼지 발정제 과거 사례를 무기로 삼아서 이 난국에서 벗어나올 수 있을지 뭐 예, 이재명 측에서는요 뭐 지금 김민석이 뭐 이준석 보고 대선 후보 사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이제 완전히 정치판에서 아웃돼야 된다. 퇴출돼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대선 막판에 매우 이제 호재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이준석이 어떻게 반응해 나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